이렇게 간밤에 있었던 글로벌 이슈들 브리핑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은 어떨지 알아보겠습니다. 김민아 앵커, 이번 분위기는 어땠나요? 네, 여전히 분위기는 흐립니다. 믿었던 고용시장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유럽 증시 그리고 글로벌 증시는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미국에서 3월 ADP 전미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요.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21만 명을 하회를 하면서 약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전일 발표된 미국의 2월 채용 건수가 2년 만에 1000건을 밑돌며 부진한 데 이어서 3월에 이 ADP 보고서까지 약한 모습을 드러내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더 커지고 있는 건데요. 이에 따라서 유럽 증시는 혼조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저는 유로스톡스 50지수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네, 보시면 0.39%로 4,298포인트 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하루 흐름 살펴보시면 장 초반에는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만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동성이 강했습니다. 계속해서 탄력이 둔화되다가 다시 한번 잠깐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탄력이 줄어들면서 결국에는 소폭으로 하락한 채로 장을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원유 선물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유 선물 흐름은 0.47% 하락하면서 80달러 선을 간신히 지켜나가는 모습을 유지했는데요. 이 원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4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을 했습니다만 이 5거래일 만에 하락을 했는데 원유 선물 흐름을 보시더라도 0.47% 하락하며 80.33달러에 장을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유럽 증시 그리고 원유 선물 가격까지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이어서 미국 증시 흐름, 이번에는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증시 상황 어떻게 마감했을까요? 예, 부진한 고용 지표가 경기 침체 시그널로 해석이 되면서 오늘 뉴욕 증시는 약보합권에서 혼조세로 마감됐으며 다우지수가 0.24% 소폭 상승한 반면 S&P 500은 0.25%, 나스닥은 1%의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 속에 미국 국채금리가 일제히 하락했던 가운데 유틸리티, 부동산, 필수 소비재, 헬스케어 업종이 소폭 상승했지만 IT를 비롯해 제조업, 운송업, 임의 소비재는 하락했으며 반면 달러 인덱스와 변동성 지수인 빅스는 소폭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편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방은행 총재가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중앙은행이 금리를 추가 인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는 소식이 오늘 시장에 부담을 가했는데요. 그는 뉴욕에서 가진 연설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2%로 지속적으로 내려오게 하고 전망치를 고정시키기 위해서는 통화정책이 좀 더 제약적인 영역에서 움직여야 할 것이라면서 연방기금금리가 5%를 넘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 여파로 불확실성 역시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의 특징 종목으로는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이 자사가 개발한 반도체가 AI 시스템 훈련에서 라이벌인 엔비디아의 A100 칩보다 빠르고 전력을 덜 쓴다고 밝히면서 엔비디아의 2.4% 주가 하락을 가져왔으며 대형 물류업체 페덱스는 연간 주주 배당금을 기존보다 10% 높은 44센트 올려 연간 $5 4센트로 인상한다고 발표하면서 1.6%의 상승세를 보였으며 마지막으로 챗 GPT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 속에 최근 주가가 폭등했던 인공지능 기업 C3AI는 전일 공매도 업체 캐스데일 매니지먼트가 회계 관련 비리를 폭로한 후 26% 폭락한 데 이어 오늘 또다시 15% 이상의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3월 미국의 민간 부분 일자리가 예상을 크게 하회한 14만 5천 개에 창출되는 데 그쳤다는 뉴스가 미국의 경기 침체를 우려를 높이고 있습니다. ADP사는 3월의 민간 부분 고용이 2월의 수정치였던 26만 1000개보다 크게 줄어든 14만 5천 명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는데요. 이것은 시장 예상치였던 21만 건에 크게 밑도는 것으로 경기 둔화의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CNBC에 따르면 3월의 급감으로 1분기 전체 고용은 월 평균 17만 5천 개로 지난해 4분기에 21만 6천 개보다 크게 감소했고 전년 동기에 39만 7천 개보다 급격히 줄었는데요. ADP사 측은 월 급여 데이터는 경제가 둔화되고 있다는 신호 중 하나라고 지적하면서 고용주들이 지난 1년간 강력한 고용을 줄이고 있으며 임금 인상률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으며 ADP에 따르면 평균 연봉 증가폭은 2월에 7.2%에서 3월에는 6.9%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3월 중 금융 활동 분야에서 5만 1,000개의 일자리가 줄고 전문 비즈니스 서비스에서 4만 6천 개, 제조업에서는 3만 개가 감소했는데요. ADP 보고서는 노동부의 금요일 3월 보고서에 전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인데요. 경제학자들은 3월 중 미국의 비농업부 고용이 23만 8천 건 증가하고 실업률은 전달과 동일한 3.6%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가 올해 세계 상품 무역 성장률이 1.7%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WTO는 보고서를 통해 올해 상품 무역은 중국 등지에서 코로나19 방역 완화로 소비 수요가 살아나면서 조금 활성화되겠지만 속도는 제한적이라고 예상했는데요. 작년 10월 WTO는 올해 상품 무역 성장률이 1%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고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나 오늘 전망치를 0.7%포인트 올린 것은 소비 수요 활성화를 고려한 것이지만 지난 12년간 상품 성장률 평균인 2.6%보다는 저조한 수치라고 설명했습니다. WTO는 작년 무역 성장률을 2.7%로 집계하면서 올해 글로벌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은 지난 12년간의 평균인 2.7%보다 낮은 2.4%로 예상하면서 계속되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인플레이션 그리고 각국의 긴축 정책,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부진이 나타날 것이라면서 내년 상품 무역 성장률이 3.2%로 반등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이 예측은 여러 가지로 위험 요인이 있기 때문에 불확실한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베이비 파우더에 포함된 탈크, 즉 활석 관련 수천 건의 소송에 걸려있는 존슨앤존슨이 소송 해결에 앞으로 25년간 최대 89억 달러를 지불하겠다고 제안했다는 뉴스가 이것이 불확실성 제거라는 요인으로 해석이 되면서 오늘 존슨앤존슨의 주가는 4.5%가 급등해 165달러 61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존슨앤존슨은 모든 활석 관련 법적 분쟁 해결에 지난 2021년에 약정한 20억 달러에 69억 달러가 늘어난 89억 달러를 지불하기로 원고 측과 합의했고 약 7만여 명의 소송 청구인 가운데 약 6만 명이 이 제안에 동의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와 함께 존슨앤존슨은 탈크 관련 법적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분사시켰던 자회사 LTL 매니지먼트의 파산 보호를 신청했던 가운데 지난달 연방항소법원은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책략이라면서 이것을 기각했었고 이에 따라 소송에 대한 지불 규모가 천문학적 수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확대된 바 있었습니다. 한편 새로 제안된 합의 조건에 따라 4월 1일 이전에 암 진단을 받은 원고 측은 1년 이내 파산 신탁으로부터 보수를 받게 되며 그 이후에 진단을 받은 원고는 향후 25년간 신탁이 예치된 자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지난 2018년 존슨앤존슨은 활석에 발암성 성면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고 있는 실험 결과에 대해 규제기관과 대중에게 숨긴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초기 결과에 대해 부인했지만 2022년에는 제품에 대한 잘못된 정보 표기를 이유로 미국과 캐나다에서 베이비 파우더의 판매를 중단했으며 올해부터는 전 세계적으로 판매를 중단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노동부의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20만 3천 건이며 이어 에너지청의 주간 천연 가스 재고량이 발표되고 컨스털레이션 브랜스, 리바이 스트라우스 잉크, WT40, 램 웨스턴 홀딩스, RPM 인터내셔널, 그린트리 호스피탈리티 그룹, 그리고 클리어사인 테크놀로지스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지속적으로 미국의 고용시장 함께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실적까지 면밀하게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유럽 증시에 이어서 미국 증시 마감 상황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전일장 국내 증시 마감 시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이틀 연속으로 상승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2490포인트 선을 돌파했는데요. 전날 미국에서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나름대로 선방을 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8개월 만에 2490포인트 선을 돌파를 하면서 2500포인트 선을 눈앞에 두기도 했었는데요.
어제는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지수를 견인을 했습니다. 이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나타났지만 기관 투자자들이 3천억 원 넘는 순매수세를 기록을 하면서 지수를 상승으로 견인을 한 건데요. 업종별로 살펴보시면 어제 장에서는 혼조세로 장을 마친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전날에 비해서는 알록달록하기보다는 잿빛의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도 함께 보실 수가 있는데요.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는 전기전자 그리고 화학 섹터 중심의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먼저 화학 섹터 살펴보시면요. LG화학 같은 2차 전지 관련 종목 쪽에서 다시 한번 1% 가까이 되는 상승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또 SKC 같은 경우에도 2차 전지 관련주를 엮이면서 어제 시장에서도 2.92% 상승세를 나타냈고요. 또 소재 관련해서도 코스모신 소재가 6.81%로 7% 가까이 되는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결국에는 6.81% 상승한 18% 18만 5천 원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장 초반에는 더 급등하면서 고점을 터치했는데 그 이후에는 탄력이 둔화되었습니다만 여전히 7% 가까이 되는 상승 흐름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이 코스모신 소재 같은 경우에는 양극화 물질로 수혜가 예상이 되고 미국의 IRA 법안의 세부 지침이 나오면서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분석을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이어서 전기전자 섹터 더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전자 섹터 보시면 물론 반도체 쪽에서도 소폭의 반등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만 역시나 2차 전지 셋업체들이 강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이 2.26% 올랐고요. 삼성 SDI가 7.16%로 굉장히 강한 흐름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증권가에서 호평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서 삼성 SDI를 필두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을 향한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된 건데요. 삼성 SDI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어제 흐름 살펴보시면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드러냈는데 오후장 들어서면서부터는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급등을 하고 나서 탄력이 약간은 주춤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만 여전히 7.16%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5만 2천 원가량 올랐고요. 77만 8천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삼성 SDI의 1월과 2월 전기차 배터리 출하량이 늘어난 건데요. 이에 증권가는 삼성 SDI의 배터리 생산 능력은 지속적으로 커질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앞으로 삼성 SDI가 황제주로 등극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황제주는 이 주가가 100만 원 이상의 초고액주를 뜻합니다. 이 삼성 SDI 주가 같은 경우에는 3월에 들어서면서부터도 5.6% 올랐고요. 올해 들어서는 31% 넘게 올랐습니다. 어제도 급등을 하면서 셋업체들 가운데에서는 가장 큰 폭으로 오른 종목입니다. 네, 넘어가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어제는 코스피 시장보다 더 큰 폭으로 오르면서 훈훈한 분위기로 장을 마쳤습니다. 섹터별로 보시더라도 빨간불이 더 많이 들어와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1%대 강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10개월 만에 870포인트 선을 웃돌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에 나선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결국에는 강한 흐름을 나타낸 겁니다. 상승 5위 섹터 살펴보시면요. 우선은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관심을 받았다는 점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전날에 이어서 제약바이오주들까지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그 전날장 같은 경우에는 이 제약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몰리면서 2차 전지주들이 조정을 받았지만 어제장 같은 경우에는 이 두 섹터가 모두 다 관심을 받았다는 점이 특징이 될 수 있겠는데요. 우선 코스피에 이어서 코스닥에서도 2차 전지 관련 종목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소재 종목들이죠. LNF가 4.27% 강한 흐름을 나타냈고요. 에코프로는 더욱더 강한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8.42% 오른 가운데 에코프로비엠이 4.68% 오르면서 상승한 채로 장을 마쳤습니다. 우선은 이 LNF 주가 살펴보실까요? LNF가 4.27% 오른 32만 9,500원에 거래가 되며 장 후반부에 갈수록 더 큰 탄력을 받아 나갔습니다. 이어서 임극제로 묶이고 있는 대주전자재료도 6.19% 오른 10만 8,100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상신 EDP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신 EDP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I와 엮이면서 어제 큰 폭으로 탄력을 받아 나갔습니다. 삼성 SDI를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기 때문에 어제 삼성 SDI가 급등한 가운데 함께 수혜를 받았다고 살펴보실 수 있는데요. 주가 흐름까지만 한 번 더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신 EDP가 어제장에서는 14% 넘게 올랐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제약바이오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주들이 이틀 연속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어제도 알테오젠이 6% 넘게 올랐고요. 박셀바이오도 1.96% 오른 가운데 제넥신이 5%대, 레고캠바이오가 4% 가까이 되는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그에 이어서 HLB 제약 같은 경우에도 2.08% 올랐고요. 어제 제약바이오주들 가운데서 가장 큰 폭으로 관심을 받은 종목은 바로 CJ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장 초반에 약간은 지지부진하다가 급등한 이후에 바로 상한가를 달성을 했고요. 상한가를 잘 유지한 채로 38,7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제약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호재 소식이 연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익숙한 미국의 암학회 기대감이 있었고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암 정복 프로젝트를 추진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캔서 문샷을 발표하며 암 예방, 조기 검진, 그리고 항암제 개발 등 8개 목표를 제시하며 제약 개발사들이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또 사실 그 전날, 그러니까 화요일부터 체크해 볼 수 있었던 이슈가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잇따라 사업 규모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차원의 지원 계획까지 공개가 되면서 이 산업 육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특히 업계에서는 마이크로바이옴의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의 과감하고 지속적인 투자의 필요성까지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CJ바이오사이언스까지 두각을 드러냈습니다. 이 마이크로바이옴 같은 경우에는 블루오션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질 경우에는 한국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는 건데요. 현재 정부는 마이크로바이옴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CJ바이오사이언스가 어제장에서는 상한가를 달성하며 강한 흐름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상황 그리고 국내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